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군산의 주택과 상가 지붕에 설치되는 태양광 발전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시 지원으로 설치된 태양광 발전으로 가구당 한 달 5만 원가량의 전기요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에너지를 생산하는 에너지 자립마을 사업도 윤곽을 드러내면서 신재생 에너지가 생활 속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익산시 송악동 주민 12명이 꽃차 소믈리에 자격증을 따는 등 도시 재생에 나섰습니다. 주민들은 오는 10월 준공되는 푸른솔 커뮤니티 센터에서 지역에서 재배한 꽃으로 차를 만들어 판매하는 등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군산 등 여러 자치단체에서 공공배달앱이 운영되고 있는 가운데 익산에서도 공공배달앱을 도입하자는 제안이 나왔습니다. 공공배달앱은 수수료가 없는 장점이 있지만 민간 배달앱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지는 단점이 있는데 이를 철저히 소비자 중심으로 만들어 보완하자는 주장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20일 금요일 종합뉴스입니다. 군산시가 3년 전부터 주택과 상가에 태양광을 설치할 수 있도록 일부 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태양광 시설 3kW를 설치했을 때 한 달 5만 원가량의 전기요금을 절약할 수 있어 호응을 얻고 있는데요.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에너지를 생산해 사용할 수 있는 자립마을 사업도 윤곽을 드러내면서 신재생 에너지 발전과 생활 속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첫 소식 모형숙 기자입니다. 군산 경암동의 주택가입니다. 지붕 위에 옹기종기 설치된 태양광 패널이 도심에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3kW 규모의 태양광에서 나오는 에너지로 전기요금이 한 달 5만 원가량 줄기 때문입니다. 군산시가 3년 전부터 추진한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 사업 덕분입니다. 3kW 규모의 태양광 시설을 설치할 경우 500만 원 가운데 90여만 원을 집주인이 내면 나머지는 국비와 지방비로 지원하고 있어 설치 비용 부담도 덜고 있습니다. 처음 이 사업을 추진한 2020년부터 3년 동안 1,810가구가 참여했고 지금은 대기자만 100가구가 넘습니다. 군산 나포면의 문화마을. 하늘에서 내려다본 문화마을의 모습은 집집마다 태양광 패널이 뒤덮여 진풍경을 이룹니다. 이 마을은 정부의 에너지 기술개발 사업에 선정돼 25억 원을 들여 올해까지 전력망을 구축하면 내년부터 실증 운영에 들어갑니다. 자체적으로 전기를 생산해 전력 거래를 통해 마을 안에서 소비하는 게 핵심입니다. 군산시는 에너지 자립마을의 실증 사업이 끝나면 전력 거래 무대를 다른 마을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올 상반기에 공용 부분 태양광 설치와 부대 시설을 완료하고 하반기부터는 이웃 간 전력 거래 모델인 통합 모니터링을 2024년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나포면 문화마을 신재생 에너지 대체율을 50%까지 달성을 하고 향후 정부 정책에 따라서 인근 마을에도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생에너지가 생활 속으로 자리를 잡은 군산. 온실가스도 줄이고 에너지 자립 도시의 기반이 되면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KCN 모형숙입니다. 오는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의무 착용이 해제됩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브리핑을 통해 1월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기준을 의무에서 권고로 완화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다만 의료기관과 대중교통에서는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됩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착용 의무 기준이 완화되면 일시적으로 확진자가 늘어날 수 있다며 60세 이상 고위험군의 백신 접종을 강력히 권고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새만금이 상용차 자율 군집주행 실증 지역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전북도에 따르면 상용차 전주기 자율주행 기반 구축 사업 가운데 2단계 자율주행 테스트베드 공사가 지난달에 완료됐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8년 준공돼 운영 중인 1단계 새만금 주행사업장과 이번에 완료된 2단계는 성능 검증 단계로 자율주행 기술 개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3단계 자율운송 실증 지원 조성 사업은 올해 신규 사업으로 오는 2026년까지 33km 구간의 실증도로 인프라와 통합 관제센터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신재생 에너지 산업 전문 인력 양성센터가 올 상반기에 준공될 전망입니다. 군산시에 따르면 새만금 산업단지에 건립되는 센터가 오는 6월 안에 마무리돼 운영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센터가 구축되면 전문 인력 양성과 기술 개발이 본격적으로 이뤄지게 됩니다.
한편 센터는 그동안 부안군에 있는 전북대학교 신재생에너지개발센터에서 운영되어 왔습니다. 군산 3개 권역이 해양수산부의 어촌 신활력 증진 사업에 선정됐습니다. 군산시는 이번 선정으로 야미, 신시, 무녀도와 선유, 장자, 관리도 권역은 각 100억 원을, 관리도 권역은 50억 원을 지원받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내년부터 오는 2026년까지 어촌 생활 플랫폼 조성, 방파제 연장, 등산로 정비 등 경제 생활 환경 개선에 나설 계획입니다. 익산 식품 클러스터 2단계로 신청한 정부의 신규 국가산업단지 선정이 또다시 연기됐습니다. 신규 국가산업단지는 당초 지난해 연말에 최종 선정 지역이 발표될 예정이었지만 오늘로 한 차례 연기된 데 이어 또다시 다음 달 초로 연기됐습니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공모에 참여한 전국 자치단체 등을 대상으로 현장 방문과 입지 여건 등을 살펴봤지만 경쟁이 치열함에 따라 관련 부처 간 추가 협의가 필요해 연기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국가산업단지 공모에는 도내에서만 익산과 전주, 완주가 참여했고 전국적으로는 천안과 홍성, 대구, 대전 등 19곳이 경쟁하고 있습니다. 한편 익산시는 지역 현안인 국가식품클러스터 2단계 확장을 위해 공모에 뛰어들었습니다. 농어민의 기본 생활 보장을 위해 재산이나 소득에 상관없이 일정 금액을 균등하게 지급하도록 하는 농어민 기본소득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습니다. 이원택 국회의원은 현재 농어가 지급되는 공익직불금과 함께 전북 등 7개 광역자치단체에서 농어민 수당을 지급하고 있지만 공익적 가치에 대한 보상일 뿐 소득 안정만 구축에는 미흡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농어민 기초생활보장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많다며 일정 금액을 균등하게 지급하는 기본소득제 보급을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익산시 송악동에서는 낙후된 도시를 살리기 위해 주민들이 직접 나섰습니다. 주민 12명이 꽃차 소믈리에 자격증을 따는 등 그 열기가 뜨거운데요. 준비 과정을 거쳐 올 10월 푸른솔 커뮤니티 센터가 완공되면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김현준 기자입니다. 익산시 송악동의 한 작업장. 안으로 들어서자 향긋한 향이 진동합니다. 이곳의 이름은 자원순환형 공동체 텃밭. 주민들이 모여 텃밭을 가꾸거나 꽃차 제작 실습을 진행하는 장소로 최근 12명의 주민이 꽃차 소믈리에 자격증을 취득했습니다. 올 10월 지어지는 푸른솔 커뮤니티 센터를 직접 운영하며 꽃으로 만든 차와 제품을 판매할 예정입니다. 주민들은 도시를 내 손으로 가꿀 수 있다는 것에 뿌듯함을 느낍니다. 하다 보니까 우리 마을이 일단은 좋아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하나 배우면서 너무 이렇게 즐겁다 그럴까요? 그래서 한 번도 빠진 적이 없고 열심히 해봤어요. 2019년 송악동은 주민들이 중심이 되어 도시를 재생하는 도시재생 뉴딜 사업에 선정됐습니다. 실제로는 이제 도시를 재생하고 관리하는데 행정에서 주도하는 데는 한계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비용도 많이 투자가 되고 하는 부분에서 그 자기 삼터에 살고 계시는 주민분들이나 상인분들이 주도적으로 자기 지역을 활성화시키는 이제 주체로 참여시키기 위해서 이에 지난해 12월 주민 25명이 창립한 푸른솔 마을관리 사회적 협동조합이 자원순환형 공동체 텃밭과 푸른솔 커뮤니티 센터를 위탁 운영할 예정입니다. 특히 이들은 익산의 지리적 환경을 고려해 꽃과 관련된 체험 활동, 꽃 재배 및 관련 제품 판매 등 화훼 농업을 발전시켜 도시를 재생할 계획입니다. 사실은 저희 익산은 지역적으로 보면 한 중간 정도에 해당이 되는 것 같아요. 뭐 그렇게 더운 지역도 아니고 그렇게 추운 지역도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조금만 시설을 한다고 하면 꽃을 재배를 하고 이러기에는 굉장히 또 적당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송악동 주민들의 노력이 침체된 도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CN 김현준입니다. 군산 선유도 해수욕장이 정비됩니다. 군산시는 내년부터 30억 원을 투입해 노후시설을 보강하고 해수욕장 배후 부지에 공원을 조성하는 등 정비 사업을 추진합니다. 시는 올해 예산 3억 7,500만 원을 확보해서 실시 설계를 진행하고 오는 2025년에 시설 공사를 완료할 방침입니다.
익산의 영세 농업인은 시의 지원을 받아 중소형 농업기계를 구입할 수 있습니다. 익산시는 보행관리기, 동력살포기 등 중소형 농기계 200여 대를 1인당 최대 160만 원까지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희망농가는 오는 25일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읍면동에 신청하면 됩니다. 천연기념물과 멸종위기 야생동물이 군산 곳곳에 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군산시가 최근 공개한 도시 생태 현황 지도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3년간의 현장 조사 결과 이같이 나타났습니다. 조사 결과 조류는 멸종위기 야생동물과 법정 보호종인 큰 기러기, 큰 고니, 독수리, 검은머리 물대새 등 7종이 발견됐습니다. 포유류는 멸종위기 야생동물인 살개 분변이 10개 지점에서 확인됐고 수달의 분변은 백석재와 훈제지 등 4개 지점에서 관찰됐습니다. 한국전쟁 당시 민간인 학살터로 사용된 군산대학교 캠퍼스 인공동굴에 대한 기본조사가 시작됩니다. 군산대는 동굴의 굴삭조사에 앞서 안전을 기원하기 위해 오는 26일 개토제를 갖고 인공동굴에 대한 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지표 물리 탐사를 통해 7기에 대한 정확한 위치와 동굴 현황을 파악한 뒤 비교적 상태가 양호한 동굴 4기가 조사 대상이 될 예정입니다. 인공동굴은 일제강점기부터 한국전쟁 당시 민간인 학살터로 사용되는 등 군산의 역사를 간직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군산항과 중국 석도를 오가는 국제여객선 정상 운항이 계속 늦어지고 있습니다. 석도 회리에 따르면 여객선은 지난 2020년 코로나19 여파로 승객 없이 화물 전용으로 이용하고 운항 횟수도 주 6항차에서 주 3항차로 줄었습니다. 석도 회리는 지난해 말 중국이 위드 코로나로 전환하면서 오는 3월이나 4월쯤에 승객을 다시 태울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중국의 코로나19가 재확산되면서 정상 운항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설 연휴에는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됩니다. 국토교통부는 민간 투자를 포함한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가 내일 오전 10시부터 오는 24일 자정까지 면제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자치단체가 관리하는 유료도로는 면제 대상이 아닙니다. 설 연휴 동안 전주에서 서울 간 소요시간이 5시간 35분으로 예측됐습니다. 한국도로공사 전북본부에 따르면 고속도로 혼잡으로 시간이 많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귀성 방향은 오는 21일 오전 9시부터 오후 2시까지이며 귀경 방향은 설날 당일인 22일 오전 11시 50분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도로공사는 21일부터 24일까지 서해안선 동서 천분 기점에서 군산 아들목 구간에 승용차 임시 갓길 차로를 시행해 교통 혼잡을 줄일 계획입니다. 설 연휴 기간 도내 하루 평균 고속도로 이용 차량은 36만 대로 전년 대비 30%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설 연휴를 앞두고 눈과 한파가 연이어 한반도를 덮치면서 귀성길 불편이 우려됩니다. 전주기상청에 따르면 중부지방과 전북 지역을 중심으로 내일 오전까지 눈발이 날리면서 도로에 살얼음이 나타나는 곳이 많을 예정입니다. 설날 당일인 22일은 중부지방에 눈이 예상되고 남부지방은 비나 눈이 내릴 것으로 보이며 귀경이 시작되는 23일부터는 전북 대부분 지역에 한파특보가 내려질 전망입니다. 오는 24일과 25일 도내에서는 폭설이 쏟아질 것으로 예상돼 귀경길 통행에 불편이 우려됩니다. 코로나19 이후 배달시장 규모가 커지면서 여러 자치단체에서 민간 배달앱에 대응하는 공공배달앱을 출시했습니다. 지역화폐 사용과 저렴한 수수료가 특징이지만 민간 배달앱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졌는데요. 이 점을 보완해서 소비자 중심의 익산형 공공배달앱을 도입하자는 제안이 나왔습니다. 이승원 기자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외식업계의 배달 시장은 급격하게 성장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9년 온라인을 통한 음식 서비스 거래액은 9조 7천억 원, 2021년에는 25조 6천억 원으로 3배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민간 배달앱에서 발생하는 수수료와 배달비 증가로 인해 가맹점과 소비자 모두 비용 부담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자치단체들이 민간 배달앱에 대항해 지역화폐 사용과 저렴한 수수료를 내세운 공공배달앱을 출시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혜택에도 공공배달앱의 경쟁력은 높지 않습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따르면 2022년 3분기 공공배달앱을 통한 하루 평균 주문 건수는 2.1회로 민간 배달앱 평균인 14.6회에 비해 매우 낮습니다. 그럼에도 민간에 비해 절반 수준의 수수료로 소상공인의 비용 부담을 줄이고 지역화폐 사용으로 자본의 유출을 막는 장점이 있어 여전히 15개 자치단체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익산에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공공배달앱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그 근거로 지역화폐 활용도가 높은 점이 꼽혔습니다. 익산 인구의 70%가 가입한 다이롬 카드 플랫폼으로 많은 이용자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약 한 19만 명 정도가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이롬을 통한 공공 플랫폼이 조성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타 지역보다는 훨씬 더 강점이 있으리라고 이렇게. 이와 함께 기존 공공배달앱이 가진 문제점을 개선하는 방안도 제시됐습니다. 공공배달앱이 소상공인을 위한 무료 배달앱 보급을 목적으로 도입돼 공급자 중심으로 운영되면서 소비자의 선택권이 좁았습니다. 따라서 가맹점주에게 일정 수준의 홍보 수수료를 부과하고 조성된 자금은 쿠폰이나 이벤트 마케팅 등으로 소비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소비자 중심의 공공배달앱을 제안했습니다. 가맹점주들 같은 경우는 기존의 대기업에 내었던 그 수수료를 굉장히 많이 줄일 수 있는 효과가 있고요. 소비자들 같은 경우는 더 많은 인센티브를 확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소비자도 공급자도 만족할 수 있는 쪽으로 설계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기에 익산형 공공일자리와 배달 서비스를 연계한다면 배달 수수료를 더욱 낮출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저렴한 광고비와 수수료, 지역화폐 사용으로 민간 배달앱 독점 시장에 대항하는 공공배달앱. 기존의 단점을 보완하고 지역 인프라를 활용한 익산형 공공배달앱이 도입될지 주목됩니다. KCN 이승원입니다.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어제에 이어 2만 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오늘 오전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27,408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금요일 발표 기준 지난해 10월 이후 가장 적은 수치입니다. 위중증 환자 수는 453명 발생했고 사망자는 30명 늘어났습니다. 도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1,000명대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전북도에 따르면 오늘 오전 0시 기준 도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967명을 기록했습니다. 지역별로는 전주 415명, 군산 146명, 익산 134명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감염 대생산 지수는 18일 기준 0.85였고 사망자는 1명 발생했습니다. 지난해 군산 지역의 119 출동 건수는 25,944건으로 집계됐습니다. 군산 소방서에 따르면 화재 출동 276건, 구급 출동 21,874건, 구조 출동 3,794건 등입니다. 하루 평균 71.7건이 발생했고 20.2분마다 현장 출동이 이뤄진 셈입니다. 구급 이송 인원은 12,276명으로 하루 평균 33.6명의 환자가 의료기관으로 이송됐습니다. 군산에 오늘 미세먼지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전라북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이날 오전 7시를 기해 군산 등 도내 서부권역에 미세먼지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군산의 미세먼지주의보는 지난 7일 이후 13일 만에 또다시 발령된 겁니다. 이번 미세먼지주의보는 지난 18일에 중국 북부와 내몽골 고원에서 발생한 황사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됩니다. 설 명절이 다가왔지만 군산 등 3개 지역에서 2,000명이 넘는 근로자가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군산지청에 따르면 지난 12월 말 현재 군산과 고창, 부안의 2,072명의 근로자가 118억 900만 원의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년 대비 134억 7,200만 원, 2,654명보다는 줄었지만 여전히 체불 임금 피해는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까지 근로감독관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임금 체불 해결을 독려할 방침입니다. 자신의 몸에 대학 동기의 DNA를 집어넣고 유사 강간으로 허위 고소한 30대 여성이 적발됐습니다.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무고 혐의로 30살 A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4월 대학 동기인 B씨가
수면제를 먹고 잠든 나를 깨워 유사 강간했다는 내용의 허위 고소장을 익산경찰서에 제출했습니다. 경찰은 A씨의 신체 검사에서 B씨의 DNA가 검출된 것을 근거로 검찰에 B씨를 송치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유사 강간 피해를 주장한 날과 DNA 검사일의 간격이 2주여서 A씨가 정상적인 생활을 했다면 DNA가 검출될 수 없다고 판단했고 A씨와 B씨 사이의 SNS 대화 내용에도 유사 강간에 대한 언급이 없는 점을 수상하게 여겨 보완 수사를 벌였습니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에게 상해를 가한 사건으로 기소된 재판에 유리한 위치를 점하기 위해 허위 고소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계속해서 전북권 뉴스입니다. 전북도가 지역 특화형 비자 발급 대상을 모집합니다. 전북도에 따르면 한국어 능력과 지역별 허용 업종 취업 등 요건을 충족한 외국인 350명을 대상으로 전북도지사 추천서를 발급합니다. 비자 발급 희망자는 전북도 경제통상진흥원 일자리센터에 신청서와 대학 학교장 추천서, 학력, 거주지 서류 등을 갖춰 방문하면 됩니다. 심사를 거쳐 추천서가 발급되면 전주 출입국 외국인 사무소에 제출해 체류 자격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도교육청이 인사제도 개선에 나섭니다. 도교육청은 인사제도 개선을 위해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로 하고 세 차례에 걸쳐 권역별 설명회를 갖기로 했습니다. 오는 30일 1차 설명회는 전주, 익산, 완주 근무자를 대상으로 도교육청 별관 시청각실에서 열립니다. 이어 2차 설명회는 군산, 정읍, 김제, 부안 등지 근무자를 대상으로 다음 달 1일 정읍에서 열리며 3차 설명회는 남원, 임실, 무주 등지 근무자를 대상으로 다음 달 3일 장수에서 진행됩니다. 설 연휴에 도청 주차장이 전면 개방됩니다. 전라북도는 귀성객과 관광객의 주차 불편을 해소하고자 설 연휴인 21일부터 24일까지 도청 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한다고 밝혔습니다. 도청 차량 출입구는 남문과 북1문, 북2문 등 3곳을 이용하면 됩니다. 도청 주차장은 1241대를 수용할 수 있으며 전기차 충전 공간은 5면이 마련됐습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 김지훈입니다. 올해 설 연휴 기간 도내 여객선 이용객이 지난해보다 늘 것으로 예상됩니다. 군산 해경은 도내 4개 항로 여객선 승객이 지난해 같은 때보다 600여 명이 많은 2,800명가량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해경은 정부가 코로나19 사회적 거리 두기를 시행하지 않으면서 고향을 찾는 귀성객이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한편 연휴 기간인 23일 오후부터 25일까지 전 해상에 바람이 최대 10km로 매우 강하게 불고 파도는 최대 5m 높이로 높게 일겠습니다. 익산시가 취약계층 주거급여 지원을 확대합니다. 지원 대상 선정 기준이 지난해 소득 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46% 이하에서 47% 이하로 확대되고 지원 임차료도 인상돼 1인 가구 16만 4천 원, 4인 가구는 최대 25만 6천 원까지 지급됩니다. 자세한 상담은 주거급여 콜센터의 전화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을 통해 가능합니다. 신청은 읍면동이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익산시가 본청에서 공유 오피스를 운영합니다. 이에 따라 본청에 방문한 팔봉동 임시청사와 북부청사, 사업소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일하는 청사로 돌아가지 않아도 긴급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공유 오피스는 1층 현관에 설치되며 사무용 컴퓨터와 프린터, 테이블과 의자 등이 제공됩니다. 익산역 광장 등 도심 곳곳에서 설 귀성객을 대상으로 고향사랑 기부제 홍보 활동이 펼쳐졌습니다. 정헌율 익산시장 등 관계자들은 오늘부터 익산역 광장에서 고향에 방문하는 귀성객을 대상으로 고향사랑 기부제 거리 홍보에 나섰습니다. 아울러 익산시 방문의 해를 맞아 풍물 공연 등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는 등 문화 관광 홍보도 함께 이루어졌습니다. 익산에서 펼쳐진 고향사랑 기부제 홍보에는 김관영 도지사와 김수흥 한병도 국회의원도 참여했습니다. 다음은 우리 동네 소식입니다. 군산시 구암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설 명절을 맞아
관내 홀몸 어르신과 저소득 이웃 25가구에 따뜻한 마음을 전했습니다. 사랑 가득 밑반찬 만들기 사업으로 맛있는 명절 음식이 만들어져 전달됐습니다. 익산시 모현동 오투 그란데 프리미어 아파트 주민들이 힘을 모아 사랑의 이웃돕기 성금을 기탁했습니다. 성금 135만 840원이 소외계층에게 전달될 예정입니다. 이어서 내일의 날씨입니다. 내일 전북은 구름이 많다가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내일 도내 기온은 최저 영하 13도, 최고 영상 4도를 기록하겠습니다. 내일 군산은 아침 기온이 영하 7도까지 떨어지겠습니다. 익산도 내일 아침 기온이 영하 6도까지 내려가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남부 모든 바다에서 최고 1.5m로 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KCN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정확한 보도로 늘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